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전국교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한교총은 예배 회복의 날 지정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예배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전국에 있는 개교회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국교회 예배 회복주일 교회 실천 가이드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문수석 대표회장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왔다며 고등학교가 등교하는 시점에 맞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취지이지 강요나 강행은 아니라며 정부와 보건당국의 지침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 예배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이웃들은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사랑의 도시락으로 노숙인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의 노숙인들은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사랑의 도시락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어려운데 노숙인은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따뜻하게 한 끼라도 좀 대접하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코로나나 질병으로부터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기총은 이날 노숙인 200여 명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밥, 국을 넉넉히 제공했습니다. 노숙인들은 코로나 감염보다 끼니 걱정이 컸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세기총과 함께 도시락을 전달한 사회복지단체 참 좋은 친구들은 30년 넘게 서울역 노숙인들과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문을 닫는 무료급식소가 늘어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50% 늘어난 반면 후원은 크게 줄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 신석출 이사장은 코로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먼저 돌아봐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세기중 같은 이런 우리 교회 단체가 더욱더 많이 낮고 천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그분들 하여금 가정으로 사회를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기총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실천이 꼭 필요하다며 소외 이웃과 함께 회기 첫 사역을 시작한 만큼 이번 회기는 더욱 섬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하는 대토론회를 내달 개최합니다. 현장 예배 중단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겪은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인데요.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열리는 이번 대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총회석이 조재호 목사는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예상하는 자리인 만큼 목회 생태계의 회복과 교육, 선교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호기 박사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주제 강연을 맡고 이어서 호남대학교 김기태 교수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이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과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예장통합총회 임원을 비롯해 미래비전위원과 노예별 임원, 신학생 대표 등 총 500명이 참석합니다. 행사는 내달 1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총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로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최근에 문을 연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고구려 시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벽화에 그려진 별자리를 감상하고 200여 년 전 조선 정조왕의 행차 행렬에 들어가 봅니다. 나만의 책장을 꾸리고 QR코드를 인식해 이미지도 저장합니다. 문화유산 속 세상으로 모험을 하는 듯 오감이 살아나는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에 마련된 디지털 실감 영상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로 1년간 준비 끝에 지난 20일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대표 문화유산과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앞선 문화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많은 이들이 즐기고 감상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관은 총 4곳의 상설 전시 공간에 마련돼 있습니다. 한국 문화유산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고해상도 영상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층에선 4편의 고화질 첨단 영상과 북한에 있는 고구려 벽화 무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층엔 박물관 수장고와 보존과학실을 가상공간에서 만나보는 VR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조선 후기 팔폭 병풍 그림인 태평성 시도를 감상하면서 12가지 테마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같은 실감 콘텐츠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낍니다. 엄청 좋아요. 전 이렇게 멋진 게 몰랐어요. 금색의 불빛 나오는 게 제일 멋졌어요. 정조대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박물관 와가지고 영상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해서 같이 몰입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었습니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서울뿐 아니라 청주와 광주에 있는 국립박물관, 6월 중엔 국립대구박물관에서도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달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엔데믹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감염병 대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만 18세가 돼서 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대부분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원인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0년째 밝혀지지 않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던 민중의 숭고한 희생으로 새겨진 우리의 역사입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더 나아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선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엔데믹은 말라리아나 댕기열처럼 사라지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코로나 사태를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감염병 대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역과 예방, 진단과 검사, 치료 등 3가지 분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예산을 추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 18세가 돼서 보육시설에서 퇴소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 아동. 한 해 평균 약 2,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을 관리할 줄 몰라서 자립정착금을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경제적, 심리적인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호종료 아동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을 돕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과연 가해자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끝날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제도적인 문제, 열악한 환경,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암묵적 묵인.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검찰이 실시한 첫 번째 강제 수사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2일 보건 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 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1, 2차 추경을 포함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금융 지원 방안이나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전체 수출 규모는 줄었지만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8대 신산업 품목은 호조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8대 신산업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10억 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17% 늘었습니다. 8대 신산업에는 전기자동차, 로봇, 바이오헬스 등이 포함됩니다. 무역협회 이진영 수석연구원은 과거 우리 수출을 지탱해오던 13대 주력 품목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신성장 품목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앞으로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 장비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여파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코로나19 감염 심각성 수준이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따르면 지난 13일에서 15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3월 소폭 하향세를 보였지만 4월 말부터 70.9%까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발발했던 2월 첫 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구팀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30명대로 올라서면서 집단 감염의 재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특별 여행주의보 조치를 6월 19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 해외여행에 대해 3월 23일 발령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여행 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 증가 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최대 90일 동안 발령할 수 있으며 6월 20일 자동 해제됩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최근 성희롱, 성차별 발언으로 해임된 이상원 교수 등 교원 징계에 대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 총장은 21일 교내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논란이 일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징계위원회 결정이 앞선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판단과 달라 유감스럽지만 이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신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 철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생을 필두로 졸업생들의 참여도 늘고 있으며 22일 오후 기준 300여 개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 동네 나눔 더하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내달 30일까지 구세군 자선냄비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 AR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동네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돌아보며 온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후원자와 후원 어린이의 비대면 만남을 추진합니다. 컴패션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비전 트립을 대신해 유튜브 라이브로 후원 아동을 만나는 온라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인원이 수혜국 컴패션 어린이센터와 후원 어린이 가정을 방문하고 모든 과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후원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오는 10월 한국 후원자가 가장 많은 필리핀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개혁주의 이론실천학회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 29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제20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가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주제 발표는 고신총회교육원 박신웅 원장과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정일웅 소장, 세계 어린이 선교회 총회 한원섭 총회장이 맡았습니다. 참가비는 $10,000이며 샬롬나비는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착석 시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한국교회도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해 현장 예배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방역 활동에 모범을 보인 만큼 예전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